안녕하세요. 금융투자 전문가 용사부입니다. 이 용사부와 함께하는 오늘의 테마, 나 늙었을 때 국민연금 받을 수 있기는 한 건가? 최근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중기 재정 전망 2024-2028년 보고서를 냈어요. 2027년 국민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처음으로 추월, 그 뒤에는 매년 적자폭이 커질 것 같다라는 재앙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보험료 수입에서 연금 지급액을 뺀 보험료 수지를 보면 올해는 아직까지 15조 5,900억 흑자가 예상되지만 올해 이후 해마다 줄어들어 2027년에는 드디어 3조 2,500억 적자로 전환하고 2028년에는 적자폭이 무려 8조 2천억으로 엄청나게 커질 전망입니다. 그 이유를 본다면 보험료 수입은 올해 60조 7,900억에서 2028년 65조 3,600억 완만하게 늘어나는데 연금 지급액은 같은 기간 45조 2천억에서 73조 5,600억 아주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이래서 내가 낸 국민연금 나는 못 받는 것 아냐? 불안감이 아주 증폭되고 있고 국민연금은 폰지 사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자, 이렇게 적자폭이 국민연금이 커지는 이유,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 젊은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는 노령층은 많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2023년 출산율을 보면 0.7명, 이 수준은 OECD 최저 수준이고 신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이들이 부양해야 할 1970년에 태어난 신생아 100만 명, 새로운 세대는 향후 5배가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 할 좋지 않은 암울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1세대,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지요. 이런 가운데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연금 개혁은 지연되고 있는 그 영향이 매우 큰 것입니다. 2024년 2,205만 명에 달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8년 64만 명이 줄어들고요.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반면에 199만 명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단순히 국민연금 적자도 적자, 그것도 문제지만 특히 우리나라 주식에서 돈을 빼야 하는 상황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뜻인데 이것은 증시에는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2018년도 예측치보다 2023년도 예측치가 고갈 연도수가 2년 당겨진다. 2055년에는 국민연금이 완전 고갈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국민연금 어떤 고갈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정년을 연장해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 90세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살펴보았더니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세로 나날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 취업 연령이 30세가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2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어 30년 넘는 노후를 보내야 한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현실이 돼가고 있지요. 우선적으로 해결책은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고 이것은 조금이라도 일하는 시간을 늘려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의 절대 숫자를 늘려야 한다라는 것인데 하지만 각 기업 특히 금융권을 보면 조기 명예퇴직이 많이 늘고 있지요. 그리고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 등을 많이 시행하는 것 등으로 보아 매우 이 정년 연장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연금 개혁을 하는 건데 한마디로 더 걷고 덜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두 차례 연금 개혁을 했죠. 1차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소득 대체율 70%에서 60%로 다운을 했고 그 다음에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연령 60세에서 65세로 늘렸어요. 2차 노무현 정부 때도 보험료율 9%에서 15.9%로 늘리려고 했으나 무산이 됐고요. 소득 대체율만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일한다라는 것만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21대 국회 시절 양당의 주장을 보면 소득 대체율은 40%대로 그대로 두면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자, 세 번째 해결 방안.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3층 보장제도 그림을 개념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말하죠. 그 이외에 공무원이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이면 사학연금, 군인이면 군인연금 등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층 두 번째 칸을 보면 퇴직연금. 이거의 종류는
확정급여형 DB형이 있고요. 확정기여형 DC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IRP가 있는데 제가 IRP 위주로 앞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명의의 주택 또는 농지를 담보로 죽을 때까지 금융권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주택연금, 농지연금이 4층 보장 제도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런 3층 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은 스스로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 국민연금 추가 납입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했다면 고갈과 관계없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국가는 연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죠. 왜냐하면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해 줍니다. 올해는 2023년도 통계청 물가 상승률 3.6%였어요. 그것을 반영해서 2024년 올해 1월 지급분부터 기본 연금액을 3.6%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 추가 납입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신청 자격은 국민연금에 소득 신고를 한 사람 또는 임으로 가입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요. 특히 추가 납입 대상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그다음에 직장을 다니다 직장을 못 다닌 실직 기간, 요 납부 예외 기간이라고 하는데 요 기간은 따로 나중에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988년 1월 이후에 군대에 복무한 사람은 그 군대 복무 기간 동안 적용 예외 기간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나중에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 합쳐 최대 10년 미만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방안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것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로 퇴직계좌에 넣어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금융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인연금과의 차이점을 보면 개인연금 저축은 가입 대상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IRP는 근로소득자, 사업하는 사업자, 장사하는 사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한도가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는 900만 원이나 됩니다. 물론 개인연금과 IRP를 합쳐도 한도는 9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자,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를 보면 그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죠.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5,500만 원, 그거보다 낮은 분들, 종합소득으로 본다면 4,500 이하인 분들은 세액공제율이 무려 16.5%, 급여가 5,500만 원이 넘거나 종합소득 4,500만 원이 넘으면 최대 118만 원까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을 추가로 활용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연금 수령 요건을 보면 연금저축이나 IRP 공이 동일한데요. 연령은 만 55세가 넘어야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 가입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뜻이고 제한 요건이 있죠. 연금 수령 기간도 최소 10년 이상 나눠서 받아야만 합니다. 이런 국민연금 추가 납입 제도하고 퇴직연금 IRP, 개인연금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하면서 또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심 꼭 가입하셔야 할 것이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이 ISA는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있으면 만 15세 이상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약 요건이 있어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 그것을 무엇으로 운용을 해도 상관없이 이자 배당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요거 참 좋은 혜택이죠. 근데 이 ISA가 올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서민형인 경우 급여가 좀 낮으신 분들 400만 원, 10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날 것 같고요. 납입 한도도 연 2천 총 1억에서 연 4천 총 2억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입 형태에 따라 중개형, 신탁형, 이르면 국내 투자형으로 나눠지는데, 특히 중개형, 이것은 국내 상장주, 해외 주식은 투자할 수 없어요. 채권, ETF, 파생결합 증권, RP,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는데, 나는 예금을 가입하고 싶다? 라고 해도 신탁형을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중개형에 있는 그 RP가 예금과 거의 유사한 확정금리를 여러분들이 보장받을 수 거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ISA, 연금저축, IRP를 모두 통합해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거저거 다 합치면 최대 540만 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IS 연금저축, IRP를 통합해서 활용하는 어떤 플로우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SA 계좌를 열어서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불입을 합니다.
동시에 3년 차까지는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연간 900만 원을 적립합니다. 그러면 연간 최대 세액공제 148만 원을 돌려받는다. 두 번째 스텝은 만기를 3년으로 IS 계좌 연 4%로 이자 배당을 받았다고 하죠. 그럼 원금 6천 원이에요. 첫 해는 2천만 원, 둘째는 4천만 원, 셋째는 6천만 원으로 스타트하겠죠. 예, 그걸 다 감안한 겁니다. 3년간 이자 배당은 48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게 두 번째 스텝이고요. 이로 해서 3년 만에 해지를 하는 거예요. 4년 차 때 재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이 스텝을 계속 3년 단위로 밟으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노후를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 연금 3층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2055년 약 30년 후에는 국민연금이 완전 고갈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제가 3층 연금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퇴직연금 중 세액공제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추가로 ISA 계좌를 활용을 하면 엄청난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강조드렸습니다. 특히 직장에 다니시는 근로자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따라하면 부자 되는 따블TV 용사부였습니다. 따블!